보세요. 잘 보이나요? 네. 네, 오늘 토크 미팅 나는 강사다의 발표를 맡은 여러분들 카페에서 보면 용산구 LG 황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두 바퀴로 돌아본 세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까 합니다. 두 바퀴 그러면 두 다리는 많이 다니지만 두 바퀴는 안 다니실 텐데 저는 자전거로 주로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1987년도에 한 6개월간 자전거로 유럽을 28,000km를 달리면서 장애자 올림픽을 홍보했었어요. 저희가 88년도에 장애자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매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내에 장애자 올림픽이 열려요. 패럴림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8회였어요. 8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장애자 올림픽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했지만 실제 올림픽에 같이 참여해서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질 않아서 1960년대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올림픽에 연결돼서 패럴림픽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제8회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어요. 근데 홍보를 아무도 안 하신대요. 장애자끼리 하는 거라서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말이 되냐? 좀 당황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홍보를 좀 하자. 홍보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폰을 받아서 코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티셔츠, 핀 이런 걸 주고 장애자 올림픽 위원회에서 여기 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스포츠나 KBS나 이런 데서 제가 이제 기사를 써서 보내면 이제 방송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제가 출발을 했지요. 근데 제가 여행을 간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간 건 아니었고요.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제가 실적으로는, 역마살을 타고 났어요. 제가 역마살을 타고 나서, 오랜만에 들어보죠? 역마살. 네. 집에 붙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하고 밴드를 만들어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캠핑을 다닐 정도로 그렇게 유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행을 많이 다녔고요. 대학교 때도 축제 때 학교에 안 있었어요. 그냥 배낭 메고 전국의 산을 막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제가 조금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해서 타임반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타임반에 들어가서 타임지 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못 하셨을 수 있어요. 타임지하고 뉴스위크지에 우리나라 기사가 다 뜯어져 있어요. 그냥 칼로 살 오린 것도 아니고 이게 누가 찢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암기부 같은 데서 외국에서 이제 발행을 해서 편집해서 이제 출판해서 오면 다 뜯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 들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일 뜯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외국이 진짜 궁금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국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외국에 갔을 때 각 나라의 수도마다 우리나라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SK가 그때 팔던 게 비디오 테이프예요. 지금 SK그룹이 파는 게 비디오 테이프를 팔고 있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굉장히 막 중진국 막 이런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던 이제 그럼 뭐야 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어디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직접 나가려고 했는데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교관이라든가 특수한 분들만 여권을 만들어줬고 일반인한테 10권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64년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65년도에 그 여행 자유화 했어요. 우리는 88년도에 여행 끝나고 나서 올림픽 끝나고 89년도에 자유화를 했죠. 1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4년이 일본이 해외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대원군 때문에 또 태국정책도 있었지만 계속 시기마다 우리가 한 20-30년씩 늦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웠죠. 그래서 어쨌든 89년도에 자유화가 되는데 여권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올림픽이 확정된 게 82년도예요. 서울 올림픽이 일본 나고야를 이기고 당첨된 게 이제 81년도인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을 홍보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여행 가려면 지도가 되잖아요. 지도를 얻으려고 도서관이고 뭐고 다 돌아다녔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두루마기로 된 지도. 그게 도서관에 있는 게 국립도서관에. 그 당시에는 여행 책자도 없지만 지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두루마기로 해서 이렇게 피시면은 전 세계 지도가 나오는 것만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사관들을 방문을 해서, 거의 관광청이나 이런 거 방문해서 이제 지도도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 방에다가 큰 지도를 하나 진짜로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붙여놓고, 그 당시에 내가 이제 LG 다닐 때인데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보고, 또 그날 코스를 가지고 여행도 하고 뭐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가보기도 하고 책 보고 또 뒤져서 또 그 당시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찬산 씨세요. 이분이 제가 태어나는 해에 해외여행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친해요. 여기 있는, 여기 색깔 이쁜 옷 입은 친구가 여기 우리 로고를 만든 김정미예요. 이쁘죠? 지금도 이뻐요. 우리 옆에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어? 우리 옆에 누구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들으셨냐? 정미가 모르겠네. 하여튼 얘가 오빠 형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형이라고 불러요. 얘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회장도 아시지만 저쪽에 있는 친구가 그 자동차 타고 여행한 친구. 황 누군데 거기도? 그건 내 가운데 있는 친구. 활짝 웃고 있는 친구가 쟤고요. 네. 다 여기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KBS에서 PD를 하면서 이런 해외 여행 배낭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송일이라는 친구고요. 옆에 이제 몇 쪽에 앉아 있는 파란 옷 입은 친구는 나한성이라고 아주 그냥 세계를 들락달락거리고. 대학교가 나한성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박현우. 네. 자동차로 여행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오거나 경험이 많아서 해외여행에 대한 전문가라고 만들어 놓은 집단들이에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이때가 87년도 됐을래나? 86년도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경 끼고 정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작가, 여행 글을 써서 이제 만드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KBS에서 처음으로 해외라는 게 어떤 건가를 배낭여행에 대해서 방송 프로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출연했던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한 사람은 PD, 한 사람은 작가, 나머지는 여행 전문가로서 여행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고, 저는 국내에 이제 등산 가이드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등산 가이드를 등반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등반대장으로서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참가했고, 나머지는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대학로 그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항상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셨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네요, 보니까. 근데 약간 정미가 진짜 이뻤죠, 이때는? 네. 말괄량이었어요. 말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움은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저기도 지금 한갑 넘은 아가씨, 아주 할머니인데 정미라고 그러면 됩니까? 김정미님, 우리 협회 환갑을 넘었다고? 그럴 리가 있나요? 정미가 환갑을 넘은 리가 63년. 그럼 동네 동네 오빠보다는 그래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훨씬 가깝죠. 그좀 멀어요. 그 얘기를 꼭 자기랑 친하다고 꼭 오늘 급한 일에서 못 나오는데 자기랑 얼마나 친한지 꼭 얘기해달라고 회장님한테 당부를 했어. 너 친한 척하면 안 돼. 진짜 친했으면 왔어야죠. 못 알아보겠는데. 사진 보고. 나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자전거 점포.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던 이 작은 가게에서 나는 자전거를 만났다. 자전거에 반하게 된 나는 그 뒤로 쉬는 날마다 자전거 점포를 찾아 자전거에 대해 하나둘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펑크를 떼우는 법, 림이 휘었을 때 살 잡는 법,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 가는 법 등의 응급조치를
손으로,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익혀나갔다. 나는 첫 작업으로 국산 자전거의 차체를 분리해 체인과 기어를 외제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자전거와의 지인한 길들여지기 이후 나는 자전거와 첫 동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많은 여행을 다녀보았지만 이번 여행은 특별했다. 이 여행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개최되는 장애인 올림픽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일반 여행은 가이드가 있고 없더라도 주로 대도시를 기차나 버스로 여행하게 되므로 여행지를 찾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자전거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밟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도가 필요하고 주로 관광청에서 구했으나 관광청이 없는 나라는 대사관에서 참 어렵게 지도를 구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본인이 갖고 계시던 지도도 챙겨주시곤 했다. 지도를 가지고 실로 도상 거리를 잰 후 그것에 1.5배를 해서 대략적인 거리를 잡고 숙소는 주로 유스 호스텔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도상에 있는 모든 유스 호스텔을 표시했다. 대형 지도를 책상에 붙여놓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코스를 바꿔가며 여행지를 여행하듯 환상 속에서 여행을 하곤 했다. 그 덕에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길과 마을명을 알듯 유럽의 도시 곳곳이 눈에 선하다. 의상은 몇 년 전 국내 일주를 할 때 햇빛 때문에 허벅지 부분이 골맞던 기억에 햇빛 보호제를 준비했고 무릎 관절을 많이 구부려야 하므로 바지는 반바지, 옷옷은 긴 팔을 준비했다. 태양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도. 물이 많이 필요해서 자전거에 물통을 2개 달았다. 그렇게 준비 이후 출발 당일. 출발이 순조로울 듯 했으나 공항에 도착해보니 내 짐은 자전거로 인해 개인 휴대무게의 2배에 달했고 병역 신고마저 빠져 있었다. 다행히 짐은 올림픽 홍보라는 이유로 무사 통과. 병역 문제는 공항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 완료.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7시경. 공항에서 짐을 찾아 자전거를 조립하고 가방을 다는데 긴장을 해서인지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빠져나간 공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오늘의 목적지인 에일조베리로 가는 길을 찾아 페달을 밟고 가는데 차들이 다 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얘기로만 듣던 영국의 차는 왼쪽으로, 나는 반대로 달리고 있었다. 즉시 길을 건너 현지의 신호대로 안전하게 달리며 영국에서의 첫날을 즐겼다. 슬로 지방을 지나다 갈증이 나서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려 우유를 달라고 했더니 1파인트짜리 팩이 있었다. 이곳은 파인트가 기본 단위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가격은 무척 쌌다. 한 번은 다 마시지 못하고 점심때까지. 이곳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어서 그런지 무척 친절해 한 가지를 물어봐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다. 마치 한국의 시골길을 여행 시 느낀 정취 그대로를 만날 수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도 단 한 번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다. 기다리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마을.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실수를 해도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들. 에일조베리에 가까워지자 1마일마다 노란 푯말이 눈에 띄었다. 주의하세요. 일요일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는 휠체어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스트로크 맨데빌 스타디움에 도착했다. 이곳은 장애자 올림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척수장애자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 구트만 박사는 장애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활용했는데 효과가 좋아 올림픽 대회까지 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난 선수들은 정상인과 다름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였고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여 도리어 내가 부끄러웠다. 누가 이들을 장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전거와 여행을 하며 바퀴의 크기만큼 좁았던 나의 시야가 길의 수만큼 넓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배움을 얻었다. 회고해보면 자전거 여행은 나의 시야를 넓혀준 기회였다. 요게 그 당시에 우리 장애자 올림픽 엠블럼하고 마스코트예요.
이게 곰돌이 있잖아요. 곰돌이 두 마리가 발을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포스터하고 그다음에 이 저 엠블럼이 있는 배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가서 처음 달아준 분이 찰스 프린스세요. 이렇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에 장애자 올림픽이 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장애자 올림픽에 처음 나왔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매년 그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다 모여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에 오고 싶겠어요. 그 나라에서 뽑혀야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애자 올림픽을 홍보하는 게 놀래지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8번째잖아요. 한 번도 어느 나라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선진국 한 번도 장애자 올림픽 홍보한 적이 없는데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한국을 모를 때예요. 이런 데 가면 한국이 코리아 몰라요. 네, 한국이 뭐 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장애자 올림픽을 홍보한다고?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바쁘더라고. 회의 중에도 시장에 나와서 다 만나주는 거예요. 야, 진짜로. 막 오슬로 시장도 막 나와가지고 회의 중인데 안내를. 저는 저기 교황청도 갔다 왔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복지 장애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직접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 아버님이 현충원에 계신데 이제 대학교에 호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 호회라고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모여서 사회공헌활동 하려고 만든 모임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보면서 아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더불어 산다는 걸 좀 일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장애 있으면 집에다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려고 홍보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홍보 왜 하냐는 거예요. 올 사람도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럽을 이제 28,000km를 자전거 타고 돌면서 6개월 동안 계속 내가 이제 홍보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이제 레스컵이 붙으니까 이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꼭 필요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기 상행위 군민들이 대부분 다 선수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다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가비나 모든 비용은 다 우리나라에 내고, 정부에서. 근데 외국은 다 개인들이 내도 와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이런 게 없는 나라라서 그냥 장애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 이런 데서 그 홍보 캠페인을 해요. 기금 모으는 뭐 장미꽃 팔기 캠페인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오니까 찬스잖아요. 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찬스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기금을 좀 많이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장애인 그 선수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장애자 올림픽에 대한 게 그렇지 않아도 붐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은 복지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나라였는데 기회가 됐으니까 저랑 이제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날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왔다가 방송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와, 어저께 그냥 제 깃발이 안 보이죠, 여기에. 제가 깃발이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다 이제 엠블럼들이에요. 여기 이제 제 자전거입니다. 제가 저기 하고 다녔어요. 저 가방은 다 제가 가방 회사에다 만들어다 의뢰했어요. 왜냐 그런 가방이 없었어요. 자전거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양쪽에 2개씩 핸들이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배낭을 등에 맨 게 저기 텐트 이런 거, 침낭 이런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까만 게 나온 게 이제 포스터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면서 저희가 나눠주고, 또 깃발 3개에서 태극기 엠블럼 저걸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죠, 저렇게. 지금 생각하면 왜 했나 모르겠어요. 미쳤나봐. 역마살. 그때 LG 만으로 몇 년 다녔을 때요? 제가 5년 지났을 때였죠. 그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부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제가 휴직계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너무 신나게 다녔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게 재밌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런던에서 출발해서 런던이 이제 히드로 공항이거든요. 히드로 공항에 나와서 요 에일즈베리까지가 얼마 완전 멀지를 않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장의자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건데 이 나라 사진 찍은 친구는 스위스 친구들이고요. 우리나라 관리자들하고 그걸 내가 이제 올림픽 뉴스 서울 올림픽 뉴스에 내가 냈던 거고요. 찰스가 항상 올림픽 싱싱하셨어요. 그러니까 35년. 88년 올림픽 그 전이잖아요. 87년도죠 이거. 87년. 제가 홍보대였으니까. 예. 홍보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에일즈베리 운동장이에요. 스타디움이에요. 여기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 버스가 이렇게 휠체어 타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나무를 이제 장애인이 탈 거면 나무를 갖고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올라가고 내리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에일즈베리는 매 주말마다 휠체어 마라톤 대회를 열었어요. 사람들 자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으로 보면 홈쇼핑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방송에는 항상 장애인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계속 TV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랑 떨어져 있는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랑 같이 살아간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아마 스웨덴인가 덴마크의 복지부 장관이 약시였었어요. 시각장애인.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맡고 계시는 정도니까 굉장히 좋았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젊으셨다. 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저런 옷을 제가 이제 귀한 분들 만나면 핀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 포스터를 시청에다 딱 관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방송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이 바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저희 국산 일부러 국산 가져갔어요. 국산 어디 거예요? 그 다음 지금은 안 나와요. 대형 자전거라고. 삼천. 네, 함천대형 대형 두 개 했는데. 삼천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해서. 어쨌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제 앞집에 바로 초등학교 동창이 자전거 포를 해서 그 친구가 매번 뭘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수리하는 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진짜 너무 기회가 좋았죠. 이분은 내가 신기한 이분은 해외 여행 중인데 이분이 올림픽 홍보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서울 올림픽을. 어머. 외국인인데. 왜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림픽은 당신 나라에 개최되는 거지만 당신 나라 게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데 왜 당신 나라만 홍보해야 된다는 거냐? 그런 일이 어딨냐? 근데 이 사람이요 한국에 왔어요 또. 그 다른 나라를 홍보하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나랑 연결이 되잖아.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랑 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간 스포츠로 같이 연결도 해주고 그랬던 친구죠. 이렇게 막 저처럼 자전거 이제 그 당시에 외국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지구 위를 앞에다가 딱 달고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닌 거죠. 재밌었어요. 88년 3월. 이분은 누구 같으세요? 밑에 흑백 사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흑백 사진. 흑백 사진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한국전 참전하신 분이세요. 한국전에. 스웨덴 분이신데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 깃발 달고 다니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분의 20대를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한테 여러분 마음에 제일 고생하는 나라잖아요. 죽지 않았지만. 그래서 깃발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스웨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기자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를 부른 거예요. 야, 장애자 올림픽으로 홍보 왔대요. 자기가 아는 이제 그 기자를 불러가지고 홍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군인에 근무할 때, 한국에 근무할 때 슈샤인 보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분 집에 초대받아 갔잖아요. 이제 가장 자기한테는 귀한 손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장 귀한 시간, 젊었을 때 시간을 통들이자 보냈던 나라에서 온 나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한테 이제 맛있는 거 다니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막 피고 오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방에요. 이렇게 그 앨범이 있는 거예요. 앨범을 쫙 해놨는데 앨범마다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보는지 관심이 없어. 본인이 완전히 몰입해버린 거야. 옛날 그 시간. 와, 막 설명. 와이프가 놔두래요. 매일 저런데. 딴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앨범 맨날 이렇게 딴 거 놓고 꺼내가지고 이거 하고 있대. 진짜로 그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도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분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맛있게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또 가면서 먹으라고 또 런치팩을 또 싸주시는 거예요. 귀빈을 만났던 서로.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분을 또 한 번 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분하고 내가 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난 분들이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자전거 여행이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런 분들을 못 만나요. 왜냐면 지나가 버리니까. 그리고 숙소에 가잖아요. 나는 가다 보면 숙소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비가 오고 뭐 길이 허무해서 가야 될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무 집이나 뚫리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방법 없어요. 왜냐면 외국은 구석구석 그냥 우리처럼 버스가 안 다녀요. 그냥 이렇게 큰 도로만 다니고 나머지 그래서 자동차가 문화가 발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아무 집이나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 문 열어줘. 말도 안 통해. 그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들어가면 밥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숟가락 하나 갖고 와. 밥 줘.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영어 되는 사람은 캠핑 장비가 있냐 그러면 아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외국 아시겠지만 잔디밭이잖아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자고 아니면 이제 혹시 게스트룸이 있는 분들은 거기 와 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으라고 부르고 떠날 때 되면 또 아침 점심 또 찾아서 또 이렇게 챙겨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거의 한 4개월가량을 거의 캠핑을 했는데 캠핑을 하면서 그분들하고의 정감, 그분들하고의 교류가 나한테 큰 자산이죠. 이분들하고 내가 한 10년 정도 연락을 계속 했거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대사관에서 내가 기억에는 아마 스위덴 대사관 같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 이분 옆집에 사는 분이 여기 외교관으로 온 거야. 한국에. 그러면서 이분이 선물을 보내왔어. 저한테. 내가 아는 분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만났던 분이 자기가 여기 한국에 이제 배치 잡아 간다 그랬더니 가는 길에 만나서 선물 좀 줘라. 이태원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태원 태어나서 이태원 살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 집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어. 대단하시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분들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냐. 저는 지금도 걷는 여행이나 자전거 여행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과의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여행하거나 기차로 여행하면 우리끼리 여행하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전거 여행을 지금도 하는 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LG 다녔다 그랬잖아요. LG의 엔지니어들이 이런 거 여행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아 여행으로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할 건데 갈 사람 그랬더니 몇 명이 모인 거예요. 걔를 데리고 전국 일주를 쫙 했어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해외를 간 계기가 되기도 해요. 여행을 쭉 가는데 진짜 길이 위험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가다가 트럭이 확 지나가면 휘청거려서 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전거 도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게요. 배고플 때 이러면요. 과속에서 과일 냄새가 살살 나는 거예요. 외국은 과일 냄새가 안 나요. 햇빛이 부족해서 과일이 성숙이 안 돼. 그러니까 유럽에는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다 모양은 똑같은데 떫어. 그리고 다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가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해만성을 못 벗어. 네, 바이타민 D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다 일검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여행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더니 가잖아요. 물도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페트병에 물이 있나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 얻어 먹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실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물 한 잔 없겠다고 그러면 막 혼내요. 우리나라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이 고생하면서 땡 뼈세요. 그 당시에 다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웃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너나 나나 다 내 새끼들인 거잖아요. 옛날 마인드로 보면 이 더운데 왜 땡 뼈세 고생하고 그냥 막 혼내세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고 밥 차려보세요. 그때 한 5명 정도가 자전거로 타고 여행했는데 그 상다리 그렇게 밥을 그 된장찌개하고 김치밖에 없어. 근데 밥 딱딱 해오셔가지고 그걸 내놓으시는 거야. 이게 여행의 참다운 여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둘레길 이런 거 걷는 걸 좋아했던 이유들이 자전거로 가면서
제 이야기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 브론테 자매 아시죠? 브론테 자매. 폭풍의 언덕을 썼고 제인 에어를 썼던 친구. 그 지방이 하워스라는 곳이에요. 하워스라고. 진짜로 폭풍의 언덕을 쓰게 돼 있어요. 진짜로 이게 나무라는 게 없고요. 그냥 이렇게 풀 같은 거 나 있고 바람 불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린 사연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이제 자전거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다 또 꺼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한번 수리하려고 그러면. 짐을 딱 클리고 있는데 그때가 한 4시경 된 것 같아요. 오후 4시경. 부자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자전거 타고 이제 하이킹 가다가 나를 보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쉬고 있으라고 하더니 본인이 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디서 묵을 예정이냐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유소셀 그 당시에 이제 사무국장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전 세계 유소스텔 저는 평생회원권을 갖고 있어요. 유소스텔 평생회원권을. 거기 유소스텔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묵을 예정이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없으면 자기 집에 이제 자기들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초청하고 싶은데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해서 글로 간다 그랬더니 근데 가게 되면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샤워를 하고 나면요 피곤해요. 졸려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아까 모든 게 이제 큐맨으로 돼 있거든요. 큐맨으로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배트맨 무슨 맨 이러면 금방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Q만이라고 하는 거고 KYU를 그냥 Q로 바꾸고 거기다가 MAN을 붙여서 Q맨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 기억해. 안 까먹어요. 그래서 Q 그러면 뭔가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어쨌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 갔더니 그 아버지인 거예요. 제대로 갔는지 걱정이 돼가 전화했다고. 갑자기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개치 떠나가지고 이제 한 며칠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아까 LGBA 갔을 때 한국인 선수단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한 2, 3일 지내면서 막 홍보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한국 떠났다는 느낌이 없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떠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처럼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전화 딱 오는데 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전화 걸었잖아. 통신비가 아까운데? 무지 비쌌어요. 근데 통신비가. 그날이 요새는 무료지만. 네. 우리 회장님 묻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전화가 혹시 울리면 받지 마라. 3번 울리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니까 전화 받지 말고 통신은 그걸로 하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는 거야. 네. 내가 띠리링 울리고 1분 있다가 띠리링 울리고 띠리링 울리면 내 전화라는 거 알아. 전화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비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아고파 필름, 후지 필름, 코닥 필름이잖아. 필름이 비싸가지고요. 사진도 아껴서 못 찍었어.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이거 찍을까 막 이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 당신 이거 다시 찍으려면 비행기 왕복 타고 와야 된대. 비행기 가격 때 무지 비쌌어요. 아끼지라고 찍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진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이 많은 거죠. 그러죠. 만약에 사진이 없었으면 오래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았더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특히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 조금 있다가 내가 진짜로 울었던 얘기 해줄게요. 더 고마운 사람. 여러분도 울 거야. 손수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 일간 스포츠를 보려면 일간 스포츠 전면판에다 이게 크게 내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이런 사람 만났다. 그래서 이제 반가웠다. 이런 얘기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1년 반 여행하면서 6개월 동안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제가? 우편이 없잖아요. 항공 우편이. 저 대사관에 가요.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글 써가지고 사진하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 외교 담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보내면 이 사람들이 외무부로 보내거든요. 외무부에 가면 외무부에 담당 기자들이 있어요. 일간스포츠, 교성일보. 그러면 자기네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신문사 갖다 주면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갖고 와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일기장을 쓰거든요.
지금 혼자서 여행한 거죠? 그런 거 혼자 가요. 그 다음에 비용은 다 부담이에요?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이렇게 제가 매일 일기 써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일기 쓰거든요. 매일 이거를 내가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팜플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다 올려서 팜플에 다 붙여놓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여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하면서 이걸 보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 이건 누가 읽겠나 이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다시 이렇게 비치게 해보세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나라별로 금액들, 그다음에 여행 일지들, 이건 뭐 금액 여기 보면 다 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영수증 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워낙에 네, 범상치가 않아. 이걸 몰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여행을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거 그러면 이제 보내면 나 이거 도저히 못 보내겠다. 이거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보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네 부수가 발행부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도시지만 소개했잖아요. 어떤 애가 로마, 파리 이런 거만 했지 저 구석에 무슨 뭐 수원에 무슨 뭐 저기 사격하당동 이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수가 많이 늘어난 거야.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계속 프리랜서 버스에서. 근데 한 번도 못 봤어. 이런 글도 땡잡은 거야. 거절을 거는 거지. 그 당시에는 뭐 엉거리 이런 거 생각을 못 한 거야 내가. 자 우둔해서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게 농부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치면은요 갑부야 갑부. 농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대해요. 이 지구들이 이제 핀란드거든요. 여기가 핀란드. 이 핀란드도 내가 이제 수도에서 이렇게 그 방 신문에 나간 거예요. 신문에 나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여기 농장주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하고 와이프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저도 이제 찾아온 거죠. 오늘 봤다.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으면서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갔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래서 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여기도 다 술을 빚어 드세요. 자기들이 집에서 이렇게 술을 빚어 드시는데 할머니네 집에서 만든 술을 먹으면 안 돼. 이 할머니들이 술이 웬만해서 안 취하니까 독하게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가서 내가 힘을 얻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한글로 된 글이라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을 몰랐어요. 그 당시만 일본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속해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근데 한글이라는 날짜 글씨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제가 뭘 가져갔냐면 여기 안 갖고 왔는데 그 한국, 한복, 항아리 이런 엽서 있잖아요. 그 엽서를 진짜 많이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갖다 놓으면 꼭 집에다가 이렇게 다 비늘을 꽂아 놓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줄게 제일 가벼우면서 싸면서 같이 있는 게 그거 엽서인 거예요. 엽서를 이만큼 가져간 거예요. 엽서를 계속 가는 사람마다 이제 정들면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파티도 하면서 숙제가 온 거죠. 야 한국에서 이런 친구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같이 여행도 하고 근데 이제 술 먹으라고 주는데 할머니 거 먹고 뻗었어요. 술이 너무 독해서. 그런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주잖아요. 내가 황규만을 히읗, 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줄 서요. 처음 보는 글자야. 다 써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오니까 걔들이 그 집에다가 붙여놓고 찍어놓은 걸 사진 찍을 때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보러 농사지러 가보자는 거예요. 농장이 3개예요. 제일 작은 농장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밀농사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앗간도 있어요. 바로바로 해서. 얘들은 우리나라는 벼가 쓰러지면 세우잖아요. 얘는 그런 거 안 해. 인건비가 비싸서. 그냥 쓰러지면 쓰러지면 놔둬. 그 기계 가지고 탁 하다가 기계가 쓰는데 그때 가서 컥 털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비행기로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비행기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트랙터 2개 가지고 차 2개 가지고 막 갔는데요. 보니까 표가 안 나요. 제3농장이. 그러니까 1농장, 2농장까지 합쳐서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대단한 갑부들이죠. 이런 데 가면 온천 하잖아요. 저 사우나. 핀란드 사우나 기억하시죠? 핀란드 사우나. 항상 사우나 옆에는 호수가 항상 있잖아요. 시원한 물이 있는 호수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휙 던지면 물을, 그러니까 덜문에 대한 또 가면 안 돼, 사우나는. 덜문에 대한 가면 물을 자꾸 뿌려 돌에다가. 너무 뜨거워서 못 있어요. 한증막이 돼버려.
진짜로 그 우리 그 뭐예요 할머니들 들어가는 그 방 있잖아 이렇게 불 했는 막 이게 돼버려. 나이 든 사람하고 가야 물 한 도번 깎고 그냥 따뜻한 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피라나 사우나에 올 때는 옷을 안 입어요. 남자고 여자고. 나만 가리고 있어. 익숙하지가 않아. 지금 나만 가리고. 아니 와이프하고 딸이 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 나중에 제가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공부할 때는 그 렉비치라고 거기 누드비치가 있거든요. 거기 한 1년 동안 거기 렉비치 다니면서 저도 익숙해졌어요. 누드라는 게 너무 편한 거야. 그게 아니 옷 입는 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옛날에 전희예술관가 무슨 그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렇게 그거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옷을 입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옷 벗고 그냥 수업 끝나면 2시쯤에 UBC에서 수업이 끝나면 콜롬비아 대학에서 잠깐 거기 절벽을 딱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입든 벗든 상관없어. 근데 벗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렉비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해가 지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 한 4월달 되면요 러그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기둥 이런 거다가 다 모아서 우리가 누울 때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오늘 뭐 어느 집에 파티한대 그러면 또 가자 그래가지고 니코 샵 가서 술 사가지고 놀러 가고 이러는 거죠 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외국에 가서 뭔가 할 때는 사우나 갈 때는 나이 든 사람하고 술 먹을 때는 젊은 사람 만든 술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은 유소스테라는 여기 우리나라 보이스카우트 소녀들이에요. 그날 이제 우리 올림픽에 와서 홍보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또 제가 운이 좋아서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성어봉송한 거예요. 올림픽 개막식 날 서울역에서 남영동까지 제가 성어봉송을 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성어봉송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우리 용산에 연예인들이 많아서 연예인한테 이거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자만 냈던 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철저합니다. 준비를 서류를 쫙쫙 해가지고 쫙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제일 잘했다고. 워낙에 근데 여기 용산이 뭐냐면 남이장군이 여기 계셨어요. 여기 남이장군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가 말 타고 남이장군복 입고 저 여기 말 타는 영상 했거든요. 근데 하루 전날 취소했어요. 말 타는 게. 그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놀래가지고 이제 이게 불이 꺼지면 올림픽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뛰는 걸 했는데 저하고 이제 원래는 그 오다가들이 쫙 한 20명이 30명이 뛰는 거거든요. 그 밖에 이제 우리 저 경찰들이 암기부 애들이 옷 입고 다 뛰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프로를.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아침에 출발했죠. 올림픽 개막하는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뛰기 시작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경기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여행을 하면서 막 다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사진이 아까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사진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캔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캔들. 여러분들 워즈워드 아시나요? 네. 워즈워드의 고향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윈디비어, 앰블사이드 이런 곳이에요. 거기가 레이크 디스트릭거든요. 호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즈워드가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썼죠. 그리고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셰익스피어는 진짜 난쟁이잖아요. 셰익스피어. 아까 그 AM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기 뭐야 셰익스피어의 고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셰익스피어 너무 작아서 동상을 이렇게 하나 놓고요. 저 위에다가 요만하게 지금 그려놨어요. 진짜로 너무 작아서. 거기 가면 이제 그 주변에서 항상 그런 공연을 해요. 진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걸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캔들에 도착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야, 이게 숙소가 없는 거예요. 유서 자령어도 숙소가 없대요. 시즌이라서.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왜 여기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못 구했다 그랬더니 기다려보래요. 본인이 전화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 이분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호스텔, 유소스텔 있잖아요. 그럼 워든이라고 그러죠. 페어런트라고 불러요. 이제 호스텔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나도 그런 거 해줬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이런 고마운 걸 어떻게 갚죠? 그랬더니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 나라에 오는 외국인한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게스트하우스가 많잖아요. 이태원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80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 집에 가다가 배낭 메고 누가 서 있으면 너 오늘 집 있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 그럼 집에 채웠어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민박을 하고 권하고 싶은 게 내가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우리 집에 자기 해가지고 걔하고 얘기하다 보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선물도 주고 또 선물도 교류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그게 이제 어릴 때 공부한다고 펜팔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계속 전화했는데 속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마트에서 나오는 농구를 붙들어 놓고, 야, 너 방 빈 거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이가 둘이서. 근데 캠핑 정비가 이거 물어보더라고. 농부가 있다. 나 캠핑 장비가 있더니 따라오래. 야, 근데요, 그분 따라서 골목골목 하는데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골목골목 막 하는데요, 이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농가가 있는 거야, 두 차가 이렇게. 근데 거기에 물이 쫙 흐르는데 그 앞에가 잠긴 거예요. 여기다가 텐트 치고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집에 방이 있는데 애가 태어난 지가 이틀밖에 안 됐대. 그래서 외부인들이 오는 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 오고, 그리고 좀 이따가 밥 먹을 때 와.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말로 하면 누룽지 문댄 것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겠어. 누룽지 문댄 것 같이 생겼는 거를. 거기다가 우유를 뭐 주는 거 있죠. 꼴대 없이. 그 사람들은 그게 시리얼인 거야. 그 밀로 된 그 시리얼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게 무지 맛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감동이지만, 그러고 와서 잤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집 사람이 문 두들기는 거예요, 텐트를. 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침에 애들 좀 해주러 바쁘니까 옆집 사람한테 부탁했대. 아침에 챙겨내리라고. 저는 진짜로 6개월 내내 그런 여행을 했어요. 6개월 내내.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놈도 처음이지만 복지국가이다 보니까 장애인 올림픽이 한다는 거에 대한 게 좀 좋게 봐주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마다 도심지에 가는데도, 너는 그게 아마 오슬로인가 봐요. 도심지니까 거기는 이제 이런 정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소센 이야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날 좀 늦게 진입해가지고 도심지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수도권을 넘어온 거예요. 힘들어. 근데 이제 자전거 타고 젊은 친구를 만났어. 근데 걔도 이제 해외여행을 다녔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나 이러고 힘들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저기 걸프렌드랑 같이 살고 있대요. 결혼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걸프렌드 걔네들은 그냥 사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녁도 먹고 아침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 피곤하잖아요. 레더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그냥 문 닫고 가래. 걔 가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불안하잖아. 저놈이 다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사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자꾸 느끼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행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야, 나를 어떻게 믿고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도 이제 내가 그 외국인들 자고 일어나면 내가 부지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뭐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나라도 있을게.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면 이제 거기 해놓고 자기가 또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또 걔네들 꼭 편집을 해와. 잘 지내고 왔다, 이렇게 편집을. 우리 집에 그런 거 한 박스에 이만큼이야. 집에 가 박스로. 그 레디오 모여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내드릴까요? 여기 있죠? 요거는 제가 민주회가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문제 아들만 모아서 이제 이렇게 그 청소년들 도와주는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해외 갔다 왔더니 나보러 이 친구들 이거 전국 일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한번 하자. 근데 난 이거 매년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일 매년 하고 싶었어요. 계속 하시죠. 이거 연예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더라?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 친구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때 프로그램 했는데 부산에서 인민가까지 간 거예요. 자전거 타고 10박 11일 동안. 그런데 다 자기밖에 모르는 망나니들이잖아요. 부산부터 경주까지 가는데 비 오고 고생을 무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정의사님이 밥할 시간이야.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놈들이 깨워야 되는 게 맞잖아. 야, 누가 밥하니 얘래. 그걸 깨워라 그랬더니 피곤하대. 벌써 동료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고생하면서, 여행이라는 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 같이 고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동료애가 생겨가지고 얘 자고 있는데 피곤하다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진짜로 10박 11일 동안 얼마나 애들이 변했냐면요. 여의도에 약간 방송국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의도에 왔으니까 이제 방송이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한 놈 자전거가 망가졌어. 그래서 내가 너를 버스 타고 가라 그랬더니 울어. 왜? 자기 생활 처음이래. 이렇게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끝까지 와본 줄. 어떻게든 저는 다른 거 타고 가고 싶다는 거야.
그 내다보고 주고 내가 버스 타고 갔어.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인질각 갔더니 아무도 몰랐는데 지들끼리 다 껴안고 우는 거야. 자기가 해냈다는 게. 자기네들이 어. 대해서. 다 해냈다는 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 받아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막 장난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줘야 이제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사람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 통해서. 너무 재미있게 여행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일가 스포츠도 하고, 아까 그런 친구들 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우리 독일이 유럽 전역했을 때 얘기들 나오고, 이게 다 젊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걸 계속 일가 스포츠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거 독일의 외국의 신문들. 이거 요미우리 신문.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인데, 요미우리 신문 이건 이제 이주. 여기 이제 그 후지 있는 데가 후지 내셔널 이주 내셔널 파크예요. 아, 여기서 내가 돌고래 잡은 일이 정말 여러분 일본이한테 돌고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돌고래 안 좋아하세요? 아니 일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일본은 지금도 우리가 고래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국제 기준에 의해서 여전히 잡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걸 박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벌금을 내더라도 잡아서 먹어요. 그래요? 맛있을까요? 나는 그거 가끔 가다 포항 가면 그 어부에 잡힌 사람은 먹을 수 있거든요. 가끔씩 줘요. 밍크고리. 이게 비싸요? 비싸요.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면 여러분들 고래고기 못 먹을 거예요. 내가 여기 이주 신문 지사장 집에 묵었어요. 그 친구 집에.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씻는 게 싫었거든. 이게 담그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가서 내가 그 목욕하는 시설을 바꿨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요, 아직까지 목욕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샤워하니까요, 탕에 가서 물 불려가지고 밀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피부도 상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매일 샤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와이프가 왔는데 피곤해서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가 씻고 오라고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고, 그래서 진짜 샤브샤브 이렇게 해주는데, 진짜 먹었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 원래는 도쿄 밑으로는 눈이 안 와요, 잘. 도쿄 이북 쪽으로는, 삿포로나 이런 데는 오는데, 이쪽 밑쪽에 시코쿠라든가 큐슈 이런 데 눈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 해에, 1982년도 12월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고래 잡는다고 이제 기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사장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나도 막 재밌을 것 같아서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카메라를 안 보고 오네. 너무 후회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안 가지고 간 게. 갔는데 어떻게 고래를 잡냐면, 돌고래 잡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배잖아요. 배에다가 구멍이 뚫린 파이프를 다 묶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저 밑에까지. 돌고래 이게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음향만 탐지할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는. 마그네틱 이런 게 탐지가 안 돼요. 소리만이 전달되니까, 물속에서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쌀 짚던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찝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다 대나무 긴 걸 해가지고 사람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배가 한 여러 대가 배가요, 이렇게 항구가 이쪽에 있으면 돌고래 그 탐지됐잖아요. 막 몰고 가는데 얘들이 소리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망치로 때려요, 철을. 망치로 막 때리면 물속이 그 우리가 칠판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그럼 얘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물을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 위로 나오면 또 막 이게 대나무로 긴 거 가지고 물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페이잖아요. 그럼 또 아파. 그러면 또 막 들어가.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거야. 아프니까 자꾸. 막 가. 딴 데, 내 생각에, 야, 옆으로 도망가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앞으로 막 가. 그럼 또 이제 막 이거 막 두드려. 그럼 또 이거 막 도망가다 또 올라와. 그럼 막 때려. 그럼 이제 그게 만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물로 이렇게 떠요. 그럼 뭐 수십 마리 잡혀요, 돌고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트럭을 탁에다가 이게 탁 놔요. 그래요? 진짜 돌고래가 우는 소리가요, 애기 우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눈물이 그렇겠다.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카메라 안 갖고 잘 따랐어. 근데 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옆에 도살장이 있어. 가서 여기 어디를 콕 찔러. 아프게 안 죽이는 콕 찔러. 그럼 그냥 죽어. 그러니 바로 그거 가지고 이제 팍 배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다 보면 호사다 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일본에 가서 좋은 경우도 많았지만 이게 다 일본인들이 다 나를 이제 막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여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30살도 안 될 때 있죠. 30 넘었죠 제가. 넘었을 31인가 할 때였으니까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당일에 올림픽 홍보하고 제가 이제 저거 성화봉송할 때 근데 말은 안 했지만 복장은 저렇게 하고 다녔어요. 복장은 저렇게 하고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여권을 만들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양교육을 받았어요. 네. 북한 사람 만나지 마라. 말 섞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꼭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소양교육을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근데 가면은 북불 앞에 가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 다 부산한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 가면 물어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서울 코리아라고 그러지. 그 당시에 완전 이제 올림픽이 열린 나라니까 기획을 한 거예요. 서울 코리아. 그래서 제가 엽서를 보낼 때, 집으로 보낼 때 서울 코리아라고 보내요. 그래야 서울로 가요. 잘못 쓰면 딴 데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가는 나라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여행하고 나면 마지막에 우체국에 가요. 국경에서. 그래서 그날에 썼던 거를 모든 거, 사진, 뭐 기념품 샀던 거를 다 박스에 담아서 보내고. 그날에 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이제 나중에 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행을 또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워낙 잘.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여행은 그러세요. 사진을 아무리 찍어봐야 포스트 카드에 있는 거를 만큼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을 꼭 보면 싼 걸 사, 엽서를. 너무 사진이 떨어져요. 얼마 차이 안 나. 뭐 1달러가 하나 그러면 1달러 한 50센트, 2센트만 주면 진짜 우리 칼라보다 더 선명한 사진이 포스트카드. 나는 앨범을 그걸로 만들어요. 너무 이뻐요 그게. 저는 앨범을 그걸로 만든 앨범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 국경 통과하면 동전을 안 바꿔주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면 이게 뭐 넣어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환전을 안 해줘요 동전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거나. 난 자전거 타고 가니까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여기 국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이지. 그럼 여기서 못 쓰는 거예요. 여기 더 나가면. 그럼 여기 있는 마을 마지막 가게에서 포스트카드 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표를 모았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그거 다 보내고 기념우표 세트. 나중에 돈 될지는 몰라. 집에 가득 있어요. 기념우표 세트. 이런 거 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 바나나나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다른 나라의 과일을 갖고 못 들어가게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전거 타고 마을이 거기는 이제 국경이 없으니까 그냥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잔돈이 남으면 첫째는 포스트카드를 산다. 두 번째는 이제 우편 내가 짐을 다 붙인다. 그리고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전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뭐 쪼꼬마 같은 거나 마지막까지 다 쓰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캐시를 안 갖고 다니고요. 여행자 수표를 갖고 다녔어요. 아멕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LG에 있었잖아요. 아멕스라는 놈들이 콧대가 세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도 안 만들어줘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만들어줬어요. 아멕스 카드, 그린 카드, 골드 카드를. 딱 입사했는데 그거 왔더라고. 아멕스 카드 만들려고. LG 입사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린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린 카드 만들어 놓고 쓰다가 외국 나갈 때 그거 가져가면 좋긴 한데 잘못될 것 같아서 그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놓고요. 그냥 카드 모양만 갖고 갔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넘어갈 때 비자 필요할 때 많잖아요. 아메스 카드 보여주면 꽝이에요. 끝이야. 아메스 카드 있는 사람은 그냥 와도 돼요. 비자가 필요 없는 거지. 빨리 들어가 돈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아멕스 카드라는 거, 그 다음에 걔네들이 아멕스 그 여행자 수표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율이 작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제 환전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그거 캐시 쓰고 이러는 거니까. 그때는 캐시카드라는 게 없어서 그걸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행을 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것들 가지고 그렇게 돈 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해외에 나가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터널 제가 통과다 그랬잖아요. 터널을 8km야. 야 오늘 다 특히 북그라파는 문제가 뭐냐면요. 여름에는요 12시가 되면 해가 지질 않아. 여러분들이 그 해 안 진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300km씩 달린 이유가 있어요. 해가 지질 않아. 해가 지지 않으니까 아니 뭐 좀 해가 떠 있는데 허리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슬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8km가 터널인 거예요. 터널을 자전거 못 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터널은 자전거가 못 가게 돼 있어요. 위험해. 그럼 어떻게 돌아서 가야 돼. 산을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산을 걸어서 가는데
산에서의 불빛은요 진짜 멀어요. 조기 같은 데 올라가 보면 더 멀리 있고요. 산에 가면 더 멀리 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노르웨이 캠핑을 제일 가고 싶어요. 노르웨이는 캠핑장이요 국가 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별 하나 둘서처럼요 캠핑장도 별 하나 둘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캠핑장 있는 곳마다 반드시 호수하고 산이 어우러져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내가 도착할 시간이 그때 캠핑장에 12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 치고 이제 돈 좀 아끼려고 조용히 자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옆에 텐트에 있는 손님이 주인도 아닌데 나한테 오더니 저기다 얘기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놈 자식. 할 수 없이 또 깨웠어 그 사람을. 깨웠더니 이제 워낙 비싸지도 않아요. 돈을 내고 이제 샤워를 하는 건데 샤워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코인을 넣고 샤워를 했어요. 코인기에다가 코인을 넣으면 뜨신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속을 우리가 한 20km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운 물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흥얼거리면서 있었어요. 물이 뚝 끓어버렸네. 또 뜨신 물 다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제 동전이 없는 거예요. 다 자고 있잖아요.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피눈치는 잔뜩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세면대도요 낮아요. 이렇게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물 틀어놓고 누우면 딱 좋은데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비누 뚜껑. 그래서 이제 세면대에서 물 받아가 비누 뚜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지내니까 너무 그런 게 재미있어. 그게 제 추억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여행했던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농부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산속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얘기 나누고 한 번은 지금도 그러네. 여기 우리 여의도 가면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네. 그 스웨덴 저 헬싱키에 그 지금 조용기 목사님하고 한박이인 진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거기 유럽에 나와 계셨죠. 그 당시만 해도. 그때 내가 저기 뭐야 뉴욕에서 돌아가실 뻔 하시다가 본인은 돌아가실 분은 신을 안 믿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믿고 계셨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라 신을. 그런데 살았어요. 진짜로. 근데 어마어마한 갑부였거든요.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내서 뭘 했냐면 중미 선교회라는 걸 맞아요. 중미 선교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 맞냐 공산권 선교만 하세요. 공산권 선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도 뵙고요. 헬싱키에서 같이 조용히 목사님 같이 뵙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헬싱키에서 하고 나서 집회하고 나서 덴마크까지요 8시간을 자동차를 몰고 가서 거기 가서 또 하세요. 덴마크에는 없어 순복음교회가.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하고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개척교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더 안타까웠던 거는 공산권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상경책을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종교를 안 믿잖아요. 러시아는 정교니까. 책을 한 40권을 보내면요. 한 10권 정도만 도달했는데 교인들한테.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권 선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는 대박을 친 거야. 중국에 이제 그 한국 그러니까 교포라고 해야 되나요? 한인이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 남편이 이제 군 장성이었어요. 중국 사람. 군 장성이었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니까 와이파이는 괜찮다고 그게 놔둔 모양이에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성경에 이 남편이 할 일과 아내들이 할 일이 구분도 있고 이런 거는 아내들이 할 일인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종교를 믿으면 유리한 건가 봐.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나와서 열심히 듣기 시작했어요. 남자분이 군 장성인데 중국에서 큰일 날 일이죠. 그래가지고 선교를 중국에서 진짜 잘했대요. 그분이 중미선교에 계신 분이 지금도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은 살 가능성이 전혀 없던 분이세요. 뉴욕의 갑부였는데 근데 진짜 신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은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생명을 얻으면 내 전 재산을 선교에 쓰겠다. 그게 만든 게 중미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개척 정신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그날 내가 같이 만난 거죠. 운 좋게 그분들하고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누는 기회가 됐었는데 진짜 힘들게 하시더라고. 그거 번역해서 막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게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이게 성경책만 보내는 거예요. 성경책만 이것만 전달되면 몇 명한테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이제 싹이 트는 거죠. 종교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저기 뭐 누가 선교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믿고 한 나라잖아요. 유일하게. 그래서 세계에서도 인정한 나라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아, 나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 나라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살고요. 외국인도 진짜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다 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그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보면 저는 지금도 그 장비 다 있어요. 그때 텐트들, 버너들, 그때 작성 장비들 다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 갖고 여행을 다녀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제 자전거는 제 친구놈이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을 간 놈이 있어요. 그럼도 58년 게이트인데 옛날에 SBS 해양 대탐험도 가고 옛날에 허영호 대장하고 같이 남극을 갔는데 허 대장이 화상을 입어서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런데 부대장을 같은 친구예요. 최정렬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막도 맨발로 걷고 사막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남극도 가고 그래서 이제 청룡상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단양 제천 출신이거든요. 제천의 허영호 씨도 제천 출신이에요. 제천에다가 이제 거기 아마 단양군하고 제천시하고 해져가지고 거기다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탐험군 박물관을. 거기다가 기증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썼던 카메라, 니콘 FM, 그 다음에 그날 탔던 자전거, 이런 거 제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요. 제천에? 네, 제천에 이제 그 충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제가 한번 그때 여기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해요. 금수강산. 거기가 금성면 수산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금수산이 있어요. 거기 그 저 충주 있는 데가. 그리고 바로 옆에가 청풍면이 있어요. 그 청풍명원이 청풍명원 할 때 청풍이에요. 그 금수원 할 때 금자가 우리 진짜 금수강산 할 때 금자예요. 수산면 숫자가 금수자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금수강산의 금수가 여기 금성면 수산면의 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진짜 지형이 아름다워요. 금수산도 아름답고 그때 카페에다가 썼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수산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수안봉원천도 있고 월악산도 있고 충주, 제천 뭐 이런 청풍호가 있고 거기죠. 네, 거기 참 좋았어요. 어쨌든 세상은 저 지금도 두 바퀴로 여행을 할 거고요. 걸어가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걷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내가 좀 빨라요. 저도 지금 시속 6km, 6.5km를 걷거든요. 제가 빨리 걸어서. 저 얼마 전에 그 양평 물소리길을 하루에 다 걸었어요. 60km를. 욕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완주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좀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회장님도 종주하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러보고 앉아서 얘기 나눠보고 여행은 진짜로 제가 항상 그런 게 만남이거든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이런 거의 만남이에요. 제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아까 유소프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소프트 연맹.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총선 단체예요. 거기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런데 거기가 4층이었던 것 같은데 꼭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데 있어. 너 오지 마. 넌 여행 가면 힘들 거야. 왜? 해외여행 나가면 배낭 메고 매일 걸어야 돼요. 왜냐면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차 타고 가면 내릴 때는 못 놓쳐. 그리고 어떻게 여행 가든 간에 많이 걷게 돼요. 아니 시청 앞에 내렸어. 그럼 덕수궁도 걸어가야 되고 광화문도 걸어가야 되고 경복궁도 걸어가고 거기 차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가려면 걷기를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단단하게 만든 사람이 쓰세요. 그냥 안 써. 왜냐면 호소한 놈 써서 갖고 가면 큰일 나니까. 내가 얼마 전에 어디에 스웨덴에 스페인에 우리 그 둘레길 그 뭐예요? 산티아고. 산티아고. 이게 이제 세인트라는 뜻이거든요. 산티아고라는 게 산티라는 게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이고요. 아고가 그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센티아고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를 걸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얘기도 나누고 천천히 하면서 이제 거기 자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우리 여기 신의원에서 좀 느리게 걷기. 네. 여기는 이제 걸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하루에 걷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짜증나지. 뭐 걸을만 하니까 그만두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통 가면 새벽에 6시에 나가. 그리고 밤에 9시에 들어와요.
그만큼 걸으셔요? 왜냐면 집에 이제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 이렇게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서 그랬는데 시간을 잘 안 줘.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그냥 휴가 줄 때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유리하잖아. 그래서 지금 평화 누리끼를 지금 180km인데 3일 만에 끝내야 돼. 평화 누리끼도 지금 DMZ를.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통해서 유럽 여행이지만 저는 신혼여행도 3개월 갔어요. 와이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를 한 달 여행하고 캠핑카를 빌려서 그것도. 호주도 한 달 동안 케어스부터 시작해서 시드니까지 여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또 한 달을 여행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어요. 와이프가 그때도 마찬가지인 게 근데 뉴질랜드는 한 달 여행했거든요.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한 달 됐는데 북섬을 보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나 봐요. 남섬 밑에까지 갔어요. 비행기 시간이 된 거예요. 크라이스처치로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 동해안을 못 보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 캠핑차를 여행하는 사람 만나보니까요 기본이 2달이 돼요. 뉴질랜드는 한 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뉴질랜드 한 달 갔다 오면 한 달이나 어떻게 되는데 한 달 갖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드니는 케어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레이하운드 한 달 쿠폰을 이제 후배들이 아까 둘 다 제가 이제 캠핑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후배들이 사장을 해요. 여행사 사장은. 여기는 이제 해처 여행사, 여기는 이제 내일 여행. 후배가 이제 자기네들이 여행을 많이 하니까 그레이하운드 티켓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 쿠폰 2개 줄 테니까 제가 48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제 케어스부터 하는데 케어스에 가면 뭐가 제일 많냐면요. 그 스킨스쿠버 따로 자격증 따로 와요. 저 북쪽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킨스쿠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막 배 타고 오면서 뭐 노래 섬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막. 지금도 하나 기억나는 게 있네. 서퍼스 패러다이스라고요. 골드코스트가 있어요. 동해안에.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서핑의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이 태풍이 불었어. 그래서 해변이 넓은데요. 여기만 우리 가이드가 딱 있고 여기만 사람들이 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사진 찍어달라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애들이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는다고 이러는데 여기가 가더니 쏙 빠져버렸어. 이게 여기가 이렇게 빠진 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놀고 있으니까 바닷속 여기 뒤인 줄 알고 그냥 가다가 쏙 빠져버린 거야. 바닷속에 근데 난 장난치는 줄 알았죠. 뭐 하는 거야? 뭐 계속 사진 찍었어요. 그거를 찍었어. 지금도 그게 있어. 근데 그 애가 쑥 빠져버린 거야. 수영을 못해.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수영을 잘해요. 한 5km를 가요. 저는 수영을. 하는 게 없으시네. 5km 가는데 아니 여행을 하려면 물에서 이제 또 살아날 방법을 갖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카메라를 맡겼어. 근데 지금도 그 와이프한테 욕먹고 있어요. 와이프가 중간에 카메라 맡기고 왔다고. 그거 버리고 와야지. 그거 없으면 지금 사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지. 그리고 이제 막 수영해서 간 거야. 그래 여자를 잡았어. 근데 누가 옆에 이제 이 보드 타고 있는 놈이 있더라고. 야 좀 쉬어달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거기 얹어 있으면 되잖아. 얘가 겁먹었어요. 그 친구를 자꾸 머리카락 잡는 거야. 겁나니까 지금 막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죽는 생각보다는 미안한 거야 그 친구한테. 그 내렸어 거기서. 그런데 물살이 태풍이 부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잡고 다리 잡고 밀었어. 팍 밀고 빨리 가. 가는데 가다 보면 밀려나오고 나도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살기를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에 나와서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손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거 같아? 뭐 계속 이러면 장난치는 줄 알아. 친구한테 손을 드는 줄 알아. 해외 나가면 반드시 그 친구들 있잖아요. 해외 구조단들. 걔들한테는 이제 손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머리 그리면 위기 상황인 걸 알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됐거든 진짜로. 그랬더니 뛰어오는 놈, 이 오토바이 같은 거 이거 막 착 타고 오는 놈 배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와이프가 살았어. 그런데 진짜 죽으려고 했나 봐요. 밤새 소리도 안 나는데 자기는 우는 게 아니고 눈물이 계속 흘러.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주주주 폭포처럼 흘러. 뭐 먹여야 되겠는데. 안 넘어가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골드코스트에 이제 해외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한식당이 하나 있더라고. 한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좀 시켰어요. 근데 한식당에서 서비스로 계란탕이 나온 거야. 얘가 계란탕 되게 좋아. 계란탕을 먹더니 풀렸어. 다행이다. 근데 지금도 욕 먹는 게 카메라 맡기고 온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왔는데 카메라에 맡기고, 근데 카메라를 맡기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기억에다 나한테 준 거예요. 그냥 놔두고 왔으면 누가 가져갔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내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또 카메라를 이쪽 지방에다가, 그때 멤버스 키친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숙소마다 그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다 카메라를 놔두고 왔어요. 근데 이미 나는 한 80km를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숙소에다가. 숙소에 걸었더니 누군가가 그 키친에 있는 거를 그 카운터에 갖다 놨대.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지금은 택배가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데 택배에서 보내달라, 내가 돈 붙일 테니까. 그래가지고 확인되면 보내주겠대. 그래서 내가 돈을 거기서 저기 해가지고 기침한테 보냈어요. 근데 붙였대. 언제 간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몇 개 더 묵었어. 그거 받아야 되니까 물건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카메라가 사진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사진이 없어. 그리고 거기 와서 찍고,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또 고기를 또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거기에 이제 섬인데 모래로 된 섬이라 이만한 바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스필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가 빙하를 가면 못 걷게 만들어 놨어요. 빙하가 녹아서. 매년 이렇게 녹아요, 매년. 그러니까 바퀴 이만한 바퀴가 있어요. 그 이제 드리오키안.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저기로 들어가거든요. 모래 사람도 그런 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서 거기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에 새로운 곳도 구경도 하고, 그래서 지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살아보면서 보니까 그냥 사는 것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막잖아요. 길이 막히든 사람이 막히든 뭐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다른 분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진 않아. 보고 계시다가 다 길도 열어놓거든. 근데 사람이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이렇게 한번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로 가서 돌아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게 훨씬 좋은 데야.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중에서 막혀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 더 나빴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행을 조금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려고 가지 말고요,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공부하고 좋겠어요. 조금 알고 가면 너무 좋은 게, 모르고 가면 막 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가면 허접한 거는 관심 안 갖고 진짜 좋은 것만 딱 시간 내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가면 와, 이것도 신기해, 저것도 신기해.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배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은 만남이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거기에 꼭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 모든 새로운 곳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여행은 지금도 저는 걸어다니고 이렇게 가면서 가잖아요. 배낭 등산을 주로 하니까 내려오면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진짜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블로그에 오면 좋은 점이, 그 카페에 글 쓰시는 분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그거 쓴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 댓글이 작가를 만든다고. 네. 진짜 저는 댓글 달다가 진짜 저는 원래 칼럼을 써요. 신문사에다 칼럼을 매월 몇 번 내는 써놨는데, 써달라고 보내면 막 주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내 글 쓰는 게, 이게 조금씩 뭐가 단어가 고풍스러워진 거예요. 단어들이 나이 든 분들하고 내가 읽어서 그러는가 봐. 약간 젊은 게 아니라 약간 고풍스러워졌어. 근데 그게 멋이 있어.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어머나, 그렇구나.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댓글을 아무 달라고 그러길래, 아이 귀찮은데 맨날 들어가라고 그래. 근데 요즘에 어디에 쓰냐면요, 전자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평상시에는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하루에 막 20개씩 쓰고 막 이래요. 요즘에 내가 아마 내가 1등일 것 같아. 그리고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걷기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1, 3주는 제가 프로그램 2, 4주 가능하면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여기 같이 오시는 분 중에 이제 장석준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있는 원래 그 모임에 시니어 협회에 거기 전문위원이세요. 내가 사무총장이고. 근데 별로 얘기할 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 걸으면서 너무 친해졌어. 그냥 하루 나랑 같이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농협에서 뭐했고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이렇게 밝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말도 없으신 분이었거든. 근데 너무 그분이 사모님이 누구고 이런 거를 하루 안에 그냥 걸으면서 다 알게 돼가지고 역시 여기 블로그 협회 와서 많은 분들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 나누고 있고 댓글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 만나서 걷기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미를 토요일마다 또 항상 온다 뭐 그노마가 그노마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옆에 지금 디자이너시라니까 정미가 아니고 정미님. 그 신랑도 내가 잘 알아요. 그 친구가 원래 이제 PD하는 친구거든. 제주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와서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해주면 또 삐질 거야. 어쨌든 저는 회장님하고 연이 진짜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미라는 친구를 제가 이제 아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에 오래 살다가 왔어요. 내가 연락을 잘 몰라. 근데 여기 다닌다는 얘기 듣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 친구 좀 연락할 수 있겠냐. 이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야, 그 번호를 내가 어떻게 주냐. 내가 널 모르는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락처를 물어보고 주겠다. 그 물어봤더니 빨리 주라 그러더래. 그 오리지널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김정민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김정민이 여기는 거기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 꺼야 될 거야. 야, 오늘은 어쨌든 간에 여행은 만남이고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은